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어제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국민들 삶에 어려움이 많은데 광복 70주년의 의미를 살리고 국가 발전과 국민 대통합을 이루기 위해서 사면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런데 고 성완종 회장 특사 관련 논란이 있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선거 공약과는 차이가 있어서 과연 특사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에 대해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은 과거 선거 공약으로 대기업 지배주주, 경영자의 중대 범죄에 대한 사면권 행사를 제한해야 한다. 그리고 당선인 시절에도 과거 임기 말에 이루어졌던 특별사면 관행은 그 고리를 끊을 필요가 있다. 부정부패나 비리에 연루된 사람에 대한 사면은 국민들을 분노케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한 바가 있는데요. 그래서 과연 이번 특사에서 경제인과 정치인 특사가 포함되느냐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화합을 위해서라면 국민적 상식의 범위 안에서 특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특사가 특권의 또 다른 이름으로 불려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자연이 선물한 갈색 솔잎에 옛 어머니의 지혜가 더해지면, 들리세요? 잠든 생기를 깨우는 갈색 솔잎의 놀라운 능력. 매일 생기로워져요. 첫 피부처럼. 한율 율려원액. 한국 타이어가 전하는 여름 소식. 다음 중 불쾌지수가 가장 높은 건? 땡볕더위, 짜증나는 모기, 휴갓길 차고장. 올여름 T스테이션에 오시면 타이어, 배터리, 엔진오일, 냉각수 등 10가지나 꼼꼼하게 체크해드려요. 이런 게 바로 스마트케어. T스테이션. 신율의 출발 새아침. 촌철살인 헤드라인. 촌철살인 헤드라인, 오늘도 이숙현 시사 컬럼니스트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첫 번째 헤드라인. 어떤 거죠? 광복절 특사입니다. 예. 광복절 특사. 영화 제목 아니고요. 제가 네. 아까도 얘기했는데, 예, 말씀하시죠. 일단은 저도 여기 할 말이 많아요. 네, 박근혜 대통령은 어제 열린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요, 이 광복 70주년의 의미를 살리고 국가 발전과 국민 대통합을 이루기 위해서 사면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대통령이 발언에서 국가 발전 그리고 국민 대통합을 언급한 만큼 재계 총수 등과 같은 기업인 그리고 정치인에 대한 사면으로 이어질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설 명절을 앞두고 서민 생계형 사범으로만 국한해서요, 한 차례 사면권을 행사한 바가 있었습니다. 앞서 언급하셨겠지만 성완종 전 회장 특별 사면과 관련해서 지난 4월에 언급이 있었죠. 박 대통령은 당시에 경제인 특별 사면은 납득할 만한 국민적인 합의가 있어야지만 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발언을 했었는데 어떤 기준을 제시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이게 굉장히 궁금한 것이, 사실 경제인이나 정치인 중에서 지금 이 감옥이라고 그래야 되나, 들어가 계신 분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분들이 죄 없이 들어간 사람들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그리고 뭐 나왔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일정 기간에 이 자격을 박탈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선거권, 피선거도 박탈한다든지. 네. 그렇다면은 그거는 법에서 그만큼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됐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일 특사가 이루어진다면 그것을 국민 화합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인지, 예, 대통합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사실 좀 고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박근혜 대통령도 과거, 제가 앞서 말씀드린 과거 발언을 보면 상당히 공감 가는 부분이 많았는데. 그렇죠. 지금 대기업,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대기업 지배주주 사면이나 이런 것들은 제한해야 된다고 본인이 이제 스스로 본인이 발언을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예. 그 배치되는 어떤 기준이 제시가 된다면 대통합이 아니라 오히려 반발이 더 거세질 거라는 예상이 듭니다. 제의가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 부분이 어떻게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며칠 전에 또 기업인 30대 기업들이 또 네. 이제 사면을 요청하는 그런 뭐 성명 비슷한 걸 발표했는데 이것과 맞물려서 어쨌든 이 경제 살리기를 위해서 뭐 그런 명분으로 또 이 기업인들을 구제해 주는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는데 어떻게 될지 좀 봐야죠. 근데 전 또 하나 궁금한 게 네. 총수가 나오면 네. 경제가 사라지는 거예요? 예, 저도 그게 궁금합니다. 늘 같은 논리였죠. 예. 과거 정권에서. 예. 네. 자, 다음 헤드라인은 어떤 겁니까? 예, 동상이몽입니다. 예.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내년 총선 공천부터 오픈 프라이머리 그러니까 완전 국민 경선제를 도입해서요. 여야가 같은 날 경선을 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어제 취임 1주년을 기념해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이런 네. 얘기를 했습니다. 야당에서 일부는 전략 공천을 하고 나머지는 상향식 공천을 한다는데 예. 그렇게 해서는 국민이 바라는 공천 개혁을 이뤄낼 수 없다라고 지적을 했고요. 여야가 같은 날 동시에 오픈 프라이머리를 실시할 것을 야당에 제안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국회 선진화법을 개정해서요. 의회 민주주의를 정상화시키겠다면서 야당에 동참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새정치민주연합도 반응이 나왔습니다. 일단 오픈 프라이머리에 대해서는 원론적으로 찬성하는 만큼 이 동시 실시에 대해서 검토가 가능하다는 게 당의 입장이다. 이렇게 밝혔고요. 반면에 선진화법 개정에 대해서는 강력히 반대한다는 입장도 함께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네. 뭐 선진화법은 일단 뭐 실시된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이건 그렇다고 치더라도 네. 이 오픈 프라이머리 말이에요. 네. 세상의 모든 제도가 단점은 없어요. 단점이 없는 제도는 없잖아요. 네, 이것도 네. 단점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조직이 강한 사람이 유리하다든지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면 그 지방의 유지들하고 관계가 좋은 사람이 여기서 유리하다든지 여성들에게 불리하다든지 네. 여러 가지 얘기가 있거든요.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이 특정인의 입김은 제일 줄일 수 있는 게 오픈 프라이머리가 아닐까 이런 생각은 네. 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무총장제 폐지 뭐 그거 이제 올라간다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그거 폐지도 뭐 하고 싶으면 하는데 네. 이 오픈 프라이머리를 빨리 받지 않으면 시간이 없어요. 예, 지금 근데 오픈 프라이머리 하려면 시간이 없거든요. 그렇죠. 일단 그 시스템도 마련을 해야 되고 일단 그런데 야당에서는 이 전략 공천을 한 20%를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 같아서요. 여기에 대해서 좀 여야 간에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뭐 네. 20%를 하건 50%를 하건 그건 제가 모르겠는데 네. 만일 한다고 한다면 빨리 해야 된다는 거예요. 빨리 받아들여서 원래는 사실은 6월 정도까지 예비 등록을 받아서 그 이후에 이 사람들이 뛰게 해줘야 되거든요. 오픈 프라이머리 하려면. 근데 지금 이미 뭐 지금 7월 며칠이에요 오늘이. 오늘이 14일인데요. 14일 이요. 어쨌든 8월까지 국회에서 여기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하겠다라는 그러니까 다음 달까지 어느 정도 좀 결론이 도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예, 그거 뭐 말로만 공천 뭐 얘기하지 말고 하려면 빨리 하든지 아예 그냥 관두든지. 다음 헤드라인 어떤 겁니까? 예, 산 넘어 산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어제 당무위를 열고요. 이 사무총장직 폐지를 골자로 한 이른바 김상곤 혁신안을 표결로 의결을 했습니다. 예. 혁신안은 최종 결정기구인 중앙위원회로 회부됐는데 워낙 이견이 많아서 논란이 커질 전망입니다. 당무위는 또 부정부패 등으로 직위를 상실했을 경우에 재보선에서 공천을 하지 못하게 하는 등의 혁신안 마련에 따른 당원 개정안을 통과시키기도 했습니다. 다만 또 다른 논란이 있죠. 지금 최고위원직을 폐지하느냐 마느냐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혁신위가 당초 발표한 대로 오는 9월 중앙위원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네. 근데 어제 무슨 여기 당무위에서 갑자기 정청래 의원에 대한 그랬었죠. 그 징계안을 재심을 요구하는 네. 그게 갑자기 튀어나와서 사실 원래 이 사안에 대해서는 좀 묻혔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뭐 배가 산으로 간 격이죠. 갑자기 글쎄요. 튀어나와서요. 네. 갑자기 튀어나오는데 그 왜 튀어나왔는지 진짜 모르겠어요. 그 사실 정청래 의원 입장에서 볼 때는 얼마나 또 이 기가 막힌 일이겠습니까? 그렇죠. 네. 예. 자, 다음 헤드라인 어떤 겁니까? 이 국방부 산하에 있는 국방사이버정책 태스크포스에서요. 여기에 소속된 영관급 장교가 지난 3월 싱가포르에서 이탈리아 해킹팀을 만났습니다. 여기서 악성 코드를 이용한 해킹 프로그램 이른바 갈릴레오에 대해서 논의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겨레 보도 내용인데요. 국가정보원에 이어서 군도 해킹 프로그램 도입을 추진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탈리아에 있는 소프트웨어 업체인 해킹팀에서 유출된 내부 서버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해킹팀 싱가포르 지부장은 지난 4월 이런 메일을 보냅니다. 이 해킹 프로그램인 갈릴레오는 목표 PC와 스마트폰을 들키지 않고 공격하고 감염하고 감시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는데요. 이 이메일의 수신인은 한 메일을 쓰고 있는 미스터 허라고 합니다. 이 분석했더니 이 미스터 허는 허모 씨, 허모 중령인데 해킹 팀과 만날 당시 그러니까 지난 4월에는 국방사이버정책 TF 소속으로 근무하다가 지난 6월 육군 한 부대의 연대장으로 전보됐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름이 갈릴레오예요? 해킹 프로그램이? 해킹 프로그램이 갈릴레오입니다. 갈릴레오가 들으면 별로 안 좋아하겠네요. 네? 네. 이 갈릴레오가 원래 의학을 전공했었어요. 네, 원래는 네. 의학을 전공했다. 그러니까 옛날에도 의사면 돈을 많이 버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집에서 이 여러 가족의 장남이었거든요. 의대를 보냈는데 의대를 다니다가 교수들이 자기가 발명한 거를 자기가 마치 교수들 자신이 발명한 것처럼 가로챘거든요. 그래서 네네. 화가 나서 학교 그만두고 수학도 제대로 수학과를 나온 건 아니에요. 그다음 이제 교수가 됐던 사람이 갈릴레오인데. 네. 근데 제가 이 얘기 왜 했죠? 참 해킹 프로그램이 프로그램. 갈릴레오라서 그렇죠. 네. 예. 근데 갈릴레오가 들으면 별로 좋아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네. 예. 자, 끝으로 간단하게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죠. 네. 예. 서울중앙지검은요. 예. 지난 13일 거액의 세금을 내지 않고 개인 회생 과정에서 법원을 속인 혐의로 박성철 신혼그룹 회장을 구속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박 회장은 그룹 지주회사 격인 주신원의 워크업 이후에 경영권을 되찾는 과정에서 가족 명의로 주식 거래를 했고요.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예. 이 탈루세액이 한 30억 원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예. 또 박 회장은 지난 2008년 개인 파산과 2011년 개인 회생 절차를 밟으면서요. 재산이 없는 것처럼 법원을 속이고 개인빚 250억 원 가량을 탕감받은 혐의까지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법원의 최종적인 판단이 나야지 유무죄가 가려지겠지만 네. 이 재계에서 이런 의혹이 자꾸 불거지고 이렇게 구속이 되고 이런 걸 보면 우리가 맨 처음에 얘기했던 네, 특사 연결이 문제에 되죠. 대해서 네.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국민적 합의를 한번 모아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부분이네요.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이숙현 시사 컬럼니스트였습니다. 지금 7시 27분 20초 지나고 있는데요. 자, 지금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지영 캐스터. 네,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한남대교 목간지점 4차로 추돌 사고인데요. 이 뒤쪽으로 양화대교부터 사고 지점까지 정체가 되고 있고 그 전으로도 가양대교부터 성산대교까지 교통량이 늘어나면서 밀립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는 방화대교부터 성산대교, 양화대교부터 한강대교까지 시속 30km 안팎으로 이동을 합니다. 강서 쪽으로 이동하는데 올림픽대로는 잠실대교부터 동호대교, 강변북로는 성수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정체 서행을 반복합니다. 이 밖에 도심 들고 나는 길 중에 성산로는 연희나들목에서 이대 후문까지, 반대편으로 모래내 고가차도에서 마포구청역 쪽으로 차량 밀리기 시작하고요. 통일로도 질병관리본부에서 서대문역 쪽으로 차량 밀립니다. 서대문 고가차도 철거공사 관계로 서대문 고가차도 전면 통제가 되고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왜 뉴트리라이트 더블엑스는 DNA 건강까지 생각할까요? 매일 유해산소가 우리 몸의 DNA를 공격하기 때문이죠. 비타민과 무기질, 식물 영양소를 담은 더블엑스. 항산화를 통해 DNA 건강까지 생각합니다. 81년 식물 영양소 전문가.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사장님, 우리도 화상회의 되면 좋겠어요. 전자결제도요. 회사 메일도요. 우리같이 작은 회사가 그걸 어떻게 다 해? 원래 비즈메카가 있잖아요. 중소기업에 필요한 IT 솔루션을 부담 없이 간편하게. 올레 비즈메카. 문의 080-2580-007. 올레. 신율의 출발새 아침 1부 순서는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죠. 안녕하세요. 라일이 엄마 SS의 슈입니다. 팬들과 함께하는 음악의 무대에 못지않게 일상이 가득한 인생의 무대에서도 열정과 진심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24시간 열정과 진심으로 채운
음악, 뉴스, 시사 프로그램까지 94.5MHz YTN 라디오는 가장 감동적인 삶의 무대입니다.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자연이 선물한 갈색 솔잎에 옛 어머니의 지혜가 더해지면 들리세요? 잠든 생기를 깨우는 갈색 솔잎의 놀라운 능력. 매일 생기로워져요. 첫 피부처럼. 한율 윤려원액. 여러분, KT 금호 렌터카가 롯데 렌터카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개명했네요. 별명은 그대로입니다. 오, 별명이 뭔데요? 대한민국 넘버원 렌터카. 오, 그렇군요. 대한민국 넘버원 렌터카, 이제 롯데 렌터카입니다. KT 금호 렌터카의 새 이름 롯데 렌터카. 여기도 핫딜 저기도 핫딜 어디가 싼 거야? 핫딜 가격 비교 쿠차 핫딜 가격 비교 쿠차 이앱 저앱 돌지 말고 핫딜 가격 비교 쿠차해요. 지금 쿠차 앱을 다운받으세요. 핫딜 가격 비교 쿠차. 내가 죄짓고 살지 말라 그랬지. 나한테 이러고 뒷감당할 수 있겠어요? 황정민, 유아인, 유혜진, 오달수. 올여름 최고의 베테랑들이 온다. 베를린 유승환 감독 2015 범죄오락 액션 베테랑 8월 5일 대개봉. 15세 이상 관람가. 신율의 출발 새 아침.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사무총장 폐지, 뭐 이런 것들을 담은 새정치민주연합의 혁신안이 첫 단계죠. 당원위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최고위 폐지와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에 대한 논의는 미루어지면서 갈등의 불씨 여전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의 혁신안, 이것이 어떻게 될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20여일 만에 최고위에 복귀한 새정치민주연합 유승희 최고위원과 짚어보겠습니다. 유 최고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21일 만에 컴백하셨죠? 예. 아이고 참. 그런데 오랜만에 최고위에 돌아왔을 때 최고위의 모습을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시던가요? 일단은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예. 어떤 면에서 마음이 무거우시죠? 제가 이제 복귀하면서 예. 대표께 사실은 쓴소리하는 일이 굉장히 그동안도 쉽지 않은 일이었고, 예. 또 사과를 요구를 한 것으로 이렇게 지금 이제 보도는 되고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마음이 이렇게 가볍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물론 그러시겠죠. 하지만 사과를 요구하신 거는 사실인 것 같은데요. 예. 그죠? 제가 대표에게 개인적인 사과를 요청한 것이 아니고요. 예. 또 사과함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물론 그러시겠죠. 예, 직에 예. 관한 문제니까, 역할에 관한 네, 문제고. 네. 예. 그러니까 당원에 있는 최고위 의결 절차를 밟지 않고 인사를 강행한 것에 대해서 제가 반드시 좀 해명하셔야 된다는 것을 처음에는 내부적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고 요구도 했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답변이 없으셔서 제가 혁신위를 통해서 예. 이 당원 당규가 제대로 지켜지도록 해달라고 요구를 혁신위원장 만나서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혁신위에서는 혁신안 발표를 하면서 모두의 당원 당규의 준수가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를 했고요. 제가 이제 그것을 보고 판단하고 복귀하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강조 되었다고 제가 보고 복귀를 했습니다. 그러나 네. 제가 대표님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명백한 사과가 없으셨기 때문에 요구를 한 것이고, 그 이유는 이제 당원은 정당 헌법입니다. 예. 그래서 당원을 지키지 않은 것은 대통령이 헌법을 지키지 않은 것과 같기 때문에 당 대표도 예외가 아니다. 그리고 제가 그동안 최고위원회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당원을 계속해서 좀 주장을 했었습니다. 예. 당원 28조에는 법률안과 당 주요 정책이나 주요 당무에 대해서 최고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거든요. 예.
그리고 이번에 이제 사무총장 문제가 되는데 그것도 당원 54조 2항에 사무총장하고 이제 전략공보본부장, 디지털 홍보본부장을 임명할 때 당대표가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특히 이 당원 54조 2항 부분은 2월 8일 전당대, 이번 전당대에서 통과됐고, 그 당시에 이제 당대표에게, 김한길 대표죠, 그 당시에는. 과도한 그 임명권을 가지고 있어서 제한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 속에서 이 당원이 만들어진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이번 사무총장 등 인선 과정에서, 최고위원회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의견들이 충돌하고, 강력한 반대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이 당의 화합과 단결을 위해서 원만한 합의가 중요하다는 것을 저는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사무총장 최재성 의원이 거명됐을 때 문 대표가 의견을 물어봤을 때 반대하지 않았거든요. 예. 그래서 모두 받아들일 수 있는 인선안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힘을 써서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 굉장히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듯이 힘들더라고요. 예. 그런데 끝끝내 어쨌든 이것이 이제 강행이 되고 그것도 이제 대표님 발표를 통해서 임명이 되는 것을 보면서 제가 최고위원으로서 그동안 좀 쌓인 것도 있지만 너무 자괴감이 크고 절망감이 커서 예.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한 열흘 가까이 일주일 넘게 예. 대표와 최고위원들에게 이것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우리가 알겠습니다. 해소가 돼야 된다 이런 예.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원을 지키지 않았다는 부분이 두 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사무총장 임명 과정, 그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지금 예를 들면은 혁신위에서 제시하고 있는 최고위 폐지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사무총장제 폐지는 올라갔죠. 예? 네. 그리고 지금 이 선출자 공직위원회 평가위원회 인적 구성 이거는 당원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최고위 폐지 문제. 그러니까 이런 두 가지가 지금 당원과 좀 배치될 수 있다라는 말씀 아니세요, 그죠? 아니 그거는 이번에 아니에요? 혁신위에서 예. 이 안을 제안을 한 거고요. 지금 이제 최고위 복귀 과정에서 예. 사과 요구에 대한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당 대표께서 현재 당원의 이런 주요 당무나 아니면은 이제 인사에 있어서는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예. 그런 부분들이 지켜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제가 알겠습니다. 사과를 요구한 것이다라고 예. 얘기한 거고요. 그다음에 혁신위에서 제출한 최고위의 폐지안과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는 이거는 이제 당원 당규를 개정을 해야 되는 안이기 때문에 이 당원 당규 개정안에 대해서 최고위원회를 통하고 당무위원회를 통해서 이제 중앙위원회에서 지금 결정을 하게 되는데 과연 이게 이제 또 중앙위원회의 결정으로만 가능한 건지 아니면은 전국 대의원대로 소집해서 해야 되는 건지 이 부분은 좀 이견이 아직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요, 간단하게 제가 여쭤보는 게 지금 이견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주승용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전당대회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조국 교수 같은 경우에는 전당대회를 할 필요는 없다라는 입장을 갖고 있거든요. 이게 뭐가 맞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간단하게 해주시죠. 예. 예,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당의 기본 구조를 이렇게 바꾸는 문제이기 때문에 헌법 개정에 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이 주승용 최고가 중앙위원회 의결로 처리하는 것은 위임의 범위, 그러니까 위임이 중앙위원회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위임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다. 그러니 전국 대의원대에서 이거는 결정을 해야 된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2월 8일 전당대회에서 이번에 당원 54조 2항 사무총장 및 주요 당직에 대해서 당대표가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치는 것도 전당대회에서 이제 개정이 된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특히 이제 최고위원회 폐지는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지도부의 구조 개편에 대한 거잖아요. 그런데 지도부가 최고위원회만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당대표 플러스 최고위원회인데 원래는 원트랙이었는데 지금 이제 투트랙으로 뽑다 보니까 그런 거지 당대표도 최고위원회의 구성원 중에 하나예요. 그런 측면에서는 당대표와 최고위원이 하나의 지도부이기 때문에 최고위원회 폐지를 한다면은 당대표도 없어져야 된다. 논리적으로는 저도 어제 당무위원회에서도 주장했고 최고위원회에서도 얘기했지만 폐지 대상은 현 대표와 최고위원 모두를 포괄하는 것이 논리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물론 이제
그 최고위원회만을 폐지한다 손 치더라도 당대표는 그대로 존치하더라도 이 당의 기본 구조를 바꾸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예. 제가 어제 최고위원회에서 당무위원회에서 그 혁신위원들께 말씀드린 거는 예. 최고위원회 폐지라고 표현하는 것보다는 최고위원회 개편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게 결국은 지금 전국적인 단위의 선거를 통해서 최고위원을 뽑는 거를 권역별로 뽑는 것을 제안한 거거든요. 예, 예. 네. 지금 말이에요. 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서 이제 이론적으로 얘기한다면 당도 실제로 최고위원회 멤버다. 그건 확실하죠. 예? 네네. 그렇게 된다면 최고위를 폐지한다면 최고위에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는 원내대표도 최고위원회 회의 들어가죠. 원내대표는 전당대회를 통해서 뽑은 것이 아니라 예. 그 국회의원들끼리 따로 뽑은 거고 그거는 이제 당연직으로 들어온 겁니다. 당연직으로 들어가죠. 그럼 네네. 최고위를 해체한다라는 건 원내대표도 들어가나요? 그거는 이제 좀 디테일한 문제인데요. 그 디테일한 문제가 중요한 문제죠. 당연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예. 원내대표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는 그다음에 이제 지금 현재 당원상으로는 당연직으로 그냥 들어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네. 어쨌든 지금 최고위원회 구성 멤버들이 정책위 의장, 원내대표, 당대표 이 다 최고위원들 당연직이든 아니요, 정책위 의장은 안 들어가고요. 안 들어가요? 그쪽에서? 네. 최고위원회 구성은 선출직 5명과 예. 그다음에 지명직 2명이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원내대표는 그렇죠. 당연직으로 들어가서 당연직으로 최고위원회에 들어가죠. 참가 멤버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나 최고위원이라고 명명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최고위원회 해체는 최고위원들만 없어진다 이렇게 봐야 된다 이 말씀이신 거죠? 예, 그래서 그죠? 제가 폐지로 얘기하지 말고 개편으로 하는 것이 낫지 않겠냐. 그러니까 최고위원회 예. 그 전국적 대표성을 가는 최고위원을 이제 권역별 대표성이나 아니면 부문별 대표성이나 이렇게 구조를 바꿔서 이게 이제 개파 대립을 완화하고 예. 지역 세대 계층 대표성을 강화한다는 것이 개혁안의 핵심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런 취지는 찬성인데 이것을 결정하는 데서 좀 더 제가 직접적으로 여쭤볼게요. 개파의 단일화라는 것이 개파 해체를 의미한다고 보십니까? 개파 해체라기보다도 완화하게 되는 거지. 개파 존재 자체가 문제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개파 패권주의가 문제라고 보십니까? 저는 개파는 정당 내나 어떤 조직이든지 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패권주의라고 하는 것이 결국 기득권이거든요. 그래서 기득권을 서로 알겠습니다. 뭉쳐지지 않고 그거를 공정하게 같이 논의하는 구조로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혁신위안대로 한다면 개파 패권주의는 없어지리라고 보십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얘기하는 거는 이것을 좀 더 논의를 넓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과연 그렇게 한다고 해서 패권주의가 없어지겠는지. 그다음에 전국 대표성을 갖는 최고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전당대회에서의 과당 경제, 과도한 경비 문제는 선거 공영제 같은 걸 통해서 해결하고, 그다음에 전국적으로 이 대표성을 가져야지 최고위원회가 그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현재의 권역별 시도당 위원장 제도가 있고.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뭐냐면 지금 혁신안에 대해서 비노들이 굉장히 반발하고 있거든요. 그죠? 근데 이제 이거는 친노 비노를 떠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논의를 좀 더 하다 보면은 어떤 접합점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럼 접합점이 있으면 지금 이 불만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지금 그렇다면 접합점이 있으면 지금 이런 얘기 나오고 있거든요. 혁신위가 실패를 하면 작은 신당이 나오고 혁신위가 성공을 하면 큰 신당이 나온다. 이런 얘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거는 이제 이 썰에 진짜 불과한 거긴 하지만 물론 신당은 안 나올 것이다. 분당 사태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저는 나오면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나오면 안 된다고. 예. 서로 전례가 다르다고 당이 쪼개지면 당위로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어떻다고 보세요? 저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정말 대표 리더십이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 당원 당규를 중심으로 해서 당을 추스리는 과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28 전당대회에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지금 당의 대표의 리더십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문재인 대표의 리더십은 그러면 아주 훌륭합니까 지금 현재? 아니 그래서 제가 대표님께 훌륭한 리더십이다 아니다의 평가를 떠나서 이런 당을 추스리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당원 당규의 준수가
중요하다는 걸 그동안. 근데 지금 문재인 겁니다. 대표가 쉽게 얘기하면 당원 단계를 안 지킨 부분이 있죠. 그죠? 당원은.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문제 제기를 그렇죠. 한 것이고, 문제 제기 이제 유치원님 하신 거죠. 수밖에 없었던 과정이 있었다. 그렇죠. 그러면은 당원을 안 지킨 문재인 대표는 리더십도 문제가 있고 당원도 안 지켰으니까 그러면은 그 자리에 계속 있어도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이거는 당 대표로서 그 당원들이 뽑아준 선출직이고 또 그런 그 권한이 있고 또 책임이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서로 논의해서 고쳐가서 더 중요한 그 당의 리더십으로 고칠 수 있다고 보시는 뿌리를 거군요. 내려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예. 제가 당 대표께 계속해서 진언을 하고 고언을 하는 것이지 당 대표를 흔들기 위해서 그러는 것은 절대 물론 아닙니다. 뭐 그러시지 않겠죠. 그럴 그러시진 뿐더러 않는데. 당 대표에게 예. 그 비판적인 발언을 하는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그 민주적 정당 아닙니까? 그 발언을 하는 것에 대해서 그 너무 이 극단적인 반응을 또 보이는 것도 저는 민주적 정당의 알겠습니다. 행태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새정치민주연합의 유승희 최고위원이었습니다. 경제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최호한 경제평론가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최호한입니다. 하나은행하고 외환은행이 합한다며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9월이면은 두 은행의 통합은행이 출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금융위원회는 될 수 있으면 빠른 시일 내에 합병을 승인하겠다라고 나섰습니다. 예. 이래서 2014년 7월 김정태 하나금융회장이 조기 통합 추진을 공식화한 후 이게 꼭 1년 만에 결실을 맺게 되는 것이고요. 이 은행 명칭에는 KBE나 외환을 넣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지난 3월 말 자산 통계로 하나은행 자산 171조, 외환은행 자산 117조, 290조가 되거든요. 그럼 지금 1위 은행이라고 하는 KB은행이 282조니까 단숨에 1위로 오르면서 KB금융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과 함께 빅4 체제를 구축하게 되고요. 또 이거 인터넷 은행이 나온다고 하거든요. 그럼 은행들 간의 경쟁은 더 치열해질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그리스 협상 타결이 됐죠. 그죠? 근데 그럼 얘기 끝난 거예요? 아닌 것 같은데요? 그죠? 아니죠. 이게 왜냐하면은 합의 구체적 내용은 아직 명료하게 알려지지 않았지만은 그리스에는 상당한 내픽과 긴축 정책을 강요하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치프라스 정부가 한 3년간 최대 860억 유로, 우리 돈으로 108조 원 지원받는 대가로 채권 내 그동안 요구했던 강도 높은 개혁안 대부분 수용했고, 이전에서는 금지선으로 설정했던 연금 민영화, 노동관계와 부가가치세 대부분 다 받아들였거든요. 이것 때문에 어쩌면 그 그리스 내 정치 지형 자체가 바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리자 정부 내의 좌파 경향 의원들 다 떨어져 나간다 이렇게 얘기하면요, 어쩌면은 이게 그 연정이 붕괴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조기 총선이나 새로운 연정으로 바뀔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확실한 거는 산 넘었더니 강이 나타나는 시리자 정권과 치프라스 정권이 여전히 가시밭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그렇죠. 치프라스도 왔다 갔다 한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또 판매 수수료가 기존 홈쇼핑보다 30%나 저렴한 농축산물 전용 TV 홈쇼핑이 그것도 이제 정부 지분이 50% 이상 들어간 공영 홈쇼핑이 개국한다. 공영 홈쇼핑. 처음 들으시죠? 처음 듣는 게 아니라 어울리지도 않는 것 같아요. 하여튼 저도 처음 듣는데요. 이게 중소기업 상품을 전문 판매하는 그 공용 홈쇼핑이라고 하고요. 우리나라 7번째 홈쇼핑 채널이라고 합니다. 오늘 10시부터 방송한다고 하는데요. 그 사실 잘 몰랐는데 그 사이 홈쇼핑 업계가 이 경력직 PD와 MD, 쇼호스트들의 이동으로 한참 홍역을 치렀다고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 기존 대기업 제품 전혀 판매하지 않고요. 축산물과 중소기업 제품 55대 50으로 고정 편성하니까 100% 중소기업 판매라고 하고요. 근데 사실 전 세계 어느 민주국가도 홈쇼핑 산업을 공용한 사례 못 들어봤는데요. 사실 대한민국은 새로운 거 굉장히 빨리 잘 만들어내고 받아들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 안 어울린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최요한 경제평론가였습니다.
핫한 여름 식혀주는 쉐보레 썸머 페스티벌. 크루즈 말리부 올란도 캡티바의 디젤 차량 구매 시 최대 280만 원 할인. 또는 스파크 크루즈 말리부 올란도 캡티바 알페온 구매 시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쉐보레와 함께라면 당신의 여름은 더욱 쿨해진다. 7월 한 달간 전 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사장님, 우리도 화상회의 되면 좋겠어요. 전자결제도요. 회사 메일도요. 우리같이 작은 회사가 그걸 어떻게 다 해? 올레 비즈메카가 있잖아요. 중소기업에 필요한 IT 솔루션을 부담 없이 간편하게. 올레 비즈메카. 문의 080-2580-007. 올레. 카누 아이스 아메리카노, 카누 아이스 라떼, 카누 아이스 카푸치노. 얼음과 카누 싱글샷만 있으면 여름에도 카누를 다양하게. 카누라면 어떻게 즐겨도 맛있으니까. 세상에서 가장 쿨한 카페 카누. 빵 구하기 힘겨워 하실 때에는 말없이 직빵 깔아 드리오리다. 터치하는 곳곳마다 깔린 알짜 매물 사뿐히 눈팅하고 가시옵소서. 직방에서 미리 보고 알짜만 찾아가자. 선직방 후 방문. 직방. 된다 안심이 된다 KB 가족이 된다. 당신의 안심과 당신의 희망을 위해 LIG 손해보험이 KB금융그룹의 가족이 됩니다. LIG 손해보험의 새 이름 KB손해보험.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는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3부에서 뵙죠.